수술 후 3개월만 되어도 가슴골이 브라로 잘 모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 가슴의 경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꼴로 잘 붙은 가슴의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아래쪽을 잘 받쳐주는 브라를 입게 되면 가슴골이 너무나 예쁘게 잘 모이는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가슴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겨드랑이 절개로 근막하 방식으로 멘토 엑스트라를 이용해서 수술한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면 피부가 두껍고 조직이 두꺼울 때는 가급적 근육을 끊지 않는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피부가 얇고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이용해서 이중평면 방식을 통해서 위쪽 부분을 최대한 티나지 않게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는 두께를 충분히 가진 조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수술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근육을 끊지 않고 근육 앞쪽에 놓는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30대 중반 여성분이십니다. 키는 153cm에 몸무게는 45kg이시고요. 가슴의 수술 전 사이즈는 70AA 컵 정도가 되십니다. 수술 전에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좌우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유두의 위치, 그리고 밑선의 위치, 겨드랑이의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좌우 비대칭을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은 다른 일반적인 분들과 비슷하게 왼쪽 가슴의 사이즈가 조금 크신 편이었습니다. 흉곽의 높이는 0.2cm 정도 앞으로 돌출이 되어 있었고 왼쪽 가슴이 15cc 정도 볼륨이 많았었는데요. 이 정도 작은 차이로는 같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형태로 수술을 계획하곤 합니다. 이분의 수술 전 디자인입니다. 우선 가슴골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간격을 충분히 두도록 계획을 하였고, 여기에서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유두의 위치가 약간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유두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쪽의 밑선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밑선에서 많이 내려가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쪽 부분의 짧은 부분에는 가슴의 모양 자체가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고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가는 윤곽을 확인을 하고 젖꼭지의 위치 그리고 밑선의 위치를 균형감 있게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수술 방법은 겨드랑이 절개를 이용해서 내시경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을 사용하였고,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사용한 보형물은 멘토 엑스트라의 오더레이트 플러스의 325cc 사이즈의 보형물을 사용했습니다. 환자분에게 사용한 보형물은 가슴방의 크기가 11.9일 때 잘 맞는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 폭에 맞게끔 미리 디자인을 하여서 적정한 위치에 가슴골이 잘 모이면서 너무 옆으로 퍼지지 않게 좋은 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미리 수술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수술 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는데, 보시면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잘 향상이 되었고 넓었던 가슴골도 적절한 간격으로 브라를 착용하지 않아도 잘 모아지는 형태로 수술이 되었습니다. 물론 브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너무 가까운 가슴골을 가지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흉곽의 넓이가 어느 정도 넓이가 있을 때, 가슴골의 간격이 있을 때 브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가슴골의 간격이 너무 넓게 되면 브라로 모아도 잘 모아지지 않는 간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막하로 수술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근육에 방해 없이 보형물을 안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슴골의 간격이 넓으신 분들에게도 좀 더 가까운 가슴골, 예쁜 가슴골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선의 위치도 아래쪽을 잘 맞춰서 수술을 잘 해드렸고, 수술 후에는 70C컵, 풀 C컵으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45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약간 꺼져 있었던 볼륨, 아래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볼륨들, 그리고 흉곽의 흉골 위쪽 부분의 높이가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슬로프로 예쁘게 수술이 정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의 절개의 위치를 겨드랑이로 하였기 때문에 아래 밑선에 보이는 부분은 깔끔하게 밑선의 보형물 윤곽에 따라서만 모양이 잘 나오게 되었고, 꺼져 있었던 부분들이 교정이 되면서 이 부유방으로 보였었던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잘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았을 때도 위쪽에 튀어나와 보이고 부유방이 부각돼 보이고 윗가슴이 꺼져 보이는
보이는 부분들이 수술 전의 모습이었다면 수술 후에는 자연스러운 슬로프와 자연스러운 부유방의 모습, 그리고 동그랗고 예쁜 밑선의 모습으로 잘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껍고 연부 조직이 있으신 경우에는 근막하로 수술을 하더라도 위쪽의 경계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쪽 부분에 경계가 많이 보이지 않도록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미리 판별하기 위해서 상담 과정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와 연부 조직의 두께 그리고 근육의 두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45도의 모습도 보면 위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고 부유방 앞쪽에 꺼져 있는 조직들의 모습, 그리고 찌그러져 있는 가슴 아래쪽의 모습이 동그랗고 예쁜 모습, 위쪽의 가슴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부유방도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윗가슴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과 가쪽의 가슴의 윤곽 부분도 자연스럽게 잘 수술이 됐기 때문에 예쁘고 크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잘 수술이 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위쪽으로 뼈가 튀어나와서 볼록해 보이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슬로프로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수술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부드럽게 어느 정도 살성이 풀리면서 위쪽에 볼록했던 느낌들이 어느 정도 펴지면서 아래쪽의 볼륨이 확장되면서 조금 더 물방울에 가까운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개 부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겨드랑이에 특별한 주름이 있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주름처럼 자연스럽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수술 흉터가 잘 남았고,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1년 정도까지는 흉터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수술 후에 모습에서 흉터가 많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대로 6개월 정도까지는 실리콘 시트를 잘 붙이시는 형태로 관리를 하시고, 제가 중간에 경과를 볼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는 흉터 주사를, 만약에 색깔이 진해지면 레이저를 통해서 색소 치료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흉터를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절개 부분의 흉터가 주름 형태로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잘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많이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결과물로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만 되어도 가슴골이 브라로 잘 모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 가슴의 경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꼴로 잘 붙은 가슴의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아래쪽을 잘 받쳐주는 브라를 입게 되면 가슴골이 너무나 예쁘게 잘 모이는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가슴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윗주름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근육을 끊지 않고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말랑말랑한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을 이용해서 모양도 자연스럽고 볼륨감이 좋으면서 촉감이 좋은 가슴골이 자연스럽게 잘 모여지는 수술이 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수술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